직장에서 인간관계 잘하는 법. 월요일 아침 출근길, 김성호 씨는 회사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였지만 오늘따라 현관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후배 직원이 그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다른 동료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직급은 높아졌지만 정작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한 직장에서 일했지만 편하게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 나이가 들수록 후배들과의 거리감이 커진다는 두려움, 그리고 정년을 앞두고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 말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반대로 일은 조금 서툴러도 인간관계가 좋으면 출근이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이 관계 맺기가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이정희 씨는 올해 58입니다. 중견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요즘 그녀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팀원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면 대화가 끊기고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자신이 말을 꺼내면 후배들이 형식적으로만 대답할 뿐 진심으로 소통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후배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고 윗사람을 존중할 줄 모른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복도에서 후배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후배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관계는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후배들과 대화할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냐고 말입니다. 동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너는 항상 가르치려고만 해. 후배들이 말하면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어. 그리고 네 경험담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후배들은 조언을 구한 게 아닌데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은 도움을 주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상대방은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직장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나이와 경험을 무기로 삼아 조언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의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박철수 씨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신입사원 교육을 맡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가르쳤는데 신입사원들은 영 집중을 못했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딴청을 피웠습니다. 화가 난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즘 애들은 배우려는 자세가 없다고, 자기 때는 안 그랬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입사원들이 교육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성심성의껏 가르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말 싶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이켜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가르쳤지 신입사원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경험만이 정답이라고 강요했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졌는데 여전히 과거의 방식만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는 교육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먼저 신입사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어떤 방식이 편한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고 여러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은 이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생각하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신입사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처음에는 무섭고 고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라는 것을, 나이와 경험은 권위가 아니라 나눔의 도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후배들 눈치만 보라는 건가요? 윗사람으로서의 권위는 어디 갔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권위와 친근함의 균형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권위적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거리를 둡니다.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친근하면 업무 지시가 먹히지 않습니다.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년 직장인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장미경 씨는 이 균형을 잘 잡은 사례입니다. 그녀는 팀장으로서 업무에서는 철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따뜻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명확한 지시를 내렸고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나면 팀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개인적인 고민도 들어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였지만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는 동료이자 선배로 대했습니다. 팀원들은 이런 그녀를 존경하면서도 편하게 느꼈습니다. 일할 때는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고 쉴 때는 인간적으로 대하는 그녀의 모습에 신뢰를 보냈습니다. 반면 조금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최동옥 씨는 항상 후배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업무 외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 회식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원칙이었습니다. 친해지면 업무 지시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으로 여겼고 업무상 필요한 대화만 나눴습니다. 회식 자리에 그가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회사에서 철저히 외톨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년의 몇 년 앞두고 시점에서 그는 후회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었더라면, 조금만 사람들과 가까워지려 노력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이미지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되 완전히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인간미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김영수 씨는 이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후배와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자신의 말을 줄였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참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후배들이 그에게 먼저 다가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가 판단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두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젊은 세대가 더 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박선영 씨는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새로운 업무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그녀는 후배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보다 네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나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후배는 처음에 놀랐지만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관계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후배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느꼈고 자신들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수평적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줄어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바로 표출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를 해칩니다. 최철민 씨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후배가 실수하면 큰 소리를 쳤고 마음에 안 들면 표정으로 드러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봤자 내 건강만 해치고 관계만 나빠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의식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점차 나아졌습니다.
후배가 실수해도 참을성 있게 설명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건설적으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혈압도 내렸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네 번째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직급과 나이를 떠나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후배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개인적인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신미숙 씨는 이것을 잘 지켰습니다. 팀원들의 사생활에 대해 캐묻지 않았고 각자의 생활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결혼 안 한 팀원에게 결혼 재촉을 하지 않았고 육아로 힘들어하는 팀원에게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존중이 신뢰를 만들었고 팀원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다섯 번째는 솔선보범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더 신뢰합니다. 윗사람이 솔선보범하는